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이제 2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이제 야당의 그 야권 단일화, 대통령 후보 단일화가 오늘 기준으로 물 건너 갔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제 이게 책임이 누구에게 있건 압도적인 정권 교체에 일단은 빨간불이 켜진 상태입니다. 단일화를 먼저 입에 올린 사람도 안철수, 단일화 결렬을 선언한 사람도 안철수라는 점에서 전 궁금증이 남습니다. 언제부턴가 대통령 선거하면 안철수, 또 안철수 하면 단일화가 단골 화두가 되었습니다. 3, 4주 전 안철수 후보가 한 말이 잊히지 않습니다. 정권 교체하려고 출마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되려고 출마했다. 그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선거운동 초반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출정식 때만 해도 정권 교체를 열렬히 부르짖더니 말이 바뀐 겁니다. 정권 교체란 말은 숨어버리고 대통령 되는 게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되든 야당 후보가 당선되면 정권은 교체되는 것이니까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지금부터 20년 전 2002년에 노무현이 낡은 정치 청산하자 그런 구호를 내걸고 당선되었습니다. 그 후 노무현이 말한 낡은 정치가 개선되었습니까? 아니, 개선될 기미라도 있었던가요? 이런 낡은 정치를 끝장내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영원히 낡은 정치 스타일은 바뀌지 않고 없어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 국민의힘으로 정권이 교체되어도 비리와 부패, 무능이 반복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586, 60년대에 태어난 세대가 정치권에서 사라진다고 정치가 바뀌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더 무능하고 정의감도 무딘 교활한 30대, 40대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권 교체를 왜 국민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단순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하는 짓이 미워서 그렇습니까? 청와대의 내로남불이 미워서 국민이 정권 교체를 원하는 겁니까? 그렇게 단순한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국민의 정권 교체에 대한 염원은 오랫동안 한국 정치를 지배했던 적폐 정치를 한 칼에 끊어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바람 때문에 정권 교체를 국민이 원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끊어보고 싶은 겁니다. 기득권에 흠뻑 젖어 있는 여의도 사람들은 이런 적폐 정치를 끊을 수 없습니다. 정치를 처음 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정치에 발을 들인 지 이미 10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정치 어느 측면에서도 참신한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 채 10년이 흘렀습니다. 안철수의 그 새정치에 국민은 선거 때마다 극심한 피로감을 느낍니다. 본인이 중도 포기는 안 한다며 철수를 안 한다는 안철수를 강조했듯이 그간 매번 간을 보는 듯한 행보에 유권자들이 피곤을 느끼는 것입니다. 내로남불당이 선거 후 극심한 내홍으로 세 갈래쯤으로 찢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중 한 갈래, 아마도 김대중 전 대통령 지지자 중심의 전통 민주당원을 흡수해서 새로운 정치 세력 규합을 모색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예측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성공한다면 과연 정권에 도전할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념적으로 중도 진보로 볼 수 있는 김대중계 세력은 이미 모두 은퇴 나이에 와 있습니다. 그들은 뒤를 받쳐줄 후배 정치인을 양성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진보로 볼 수 있는 중도 진보 세력은 급진적인 좌파 진보 세력에 자리를 내어준 지 이미 오래입니다. 안철수가 입만 살아있고 두뇌가 없는 중도 진보를 세력으로 믿고 손을 잡는다면 또 한 번의 거대한 실수를 할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중도 진보를 자처하는 더불어민주당 내 세력을 입만 살아있는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흡사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제대로 된 학습 기회를 놓친 채 시간이 흘러 고등학생이 된 그런 사람들과 다름이 없습니다.
안철수의 성공 여부에 저는 관심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의로운 야당 지도자로서 정치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꼭 한 번만이라도 보여주는 결단을 기대해 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선거가 3월 9일, 불과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